연방하원 5지역구, 지난 선거에는 한인 후보인 루이주 씨가 출마했다 스콧 가렛 의원에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시가 타이머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한인 정신건강단체인 에스터 재단이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뉴욕과 뉴저지에서 세 번째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7일 통과된 뉴저지주 게스세 인상안을 서명함에 따라 오늘 11월 1일부터 뉴저지 전역에서 게스세 인상이 시행됩니다. 트라이스테이트의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져 시민들이 볕을 즐기는 한편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는 가뭄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17일부터 운전면허 신청 접수 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인 영사관 아이들을 신원 확인 서류로 정식 인정합니다. 뉴저지 더마레스트의 노던밸리 리스널 고등학교 스쿨버스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한인을 포함한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번 본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곳으로 꼽히는 뉴저지 연방하원 5지역구, 지난 선거에는 한인 후보인 루이주 씨가 출마했다 스콧 가렛 의원에 낙선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시가 타이머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의 클로스터와 해켄색 로우드와 수섹스 카운티, 워렌 카운티 등 뉴저지 북부에 해당하는 뉴저지 연방하원 5지역구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구로 꼽힙니다. 현재 5지역구는 공화당의 스콧 가렛 의원이 현직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 활동했던 민주당 후보 조시 가타이머가 도전자로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버겐 카운티 한인 민주당 후원단체 유니티는 클로스터에서 가타이머 후보에 대한 한인 유권자 간담회를 열었고 17일에는 시민참여센터 주최로 가타이머 후보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시 가타이머 후보는 세금에 대한 질문에 본인은 민주당 후보지만 세금을 낮추는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세금을 낮추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낸 세금을 커뮤니티를 위해 많이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be fighting to make sure, West Virginia, for every dollar West Virginia pays in federal taxes, they get back $4.23 in things like roads and bridges and water infrastructure and law enforcement grants. And as I said, we get back 33 cents on the dollar.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가정에서 자랐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 모델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정부가 민간 부문들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n New Jersey it's hard, it's burdensome to run a business. The taxes, the poor infrastructure, there's a lot of regulation that I think is unnecessary and overburdensome. I think part of my role as your congressman is to actually deal with this and to help. 여러 한인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조시 가타이머 후보자가 스콧 가렛 현직 의원을 넘어 당선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스승 같은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은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해준 선물 같은 아들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하나 되는 힐링 콘서트에 초청이 된 가수 이상훈 씨의 말입니다. 한인 정신건강단체인 에스터 재단이 지난 14일과 15일에 양일간에 걸쳐 뉴욕과 뉴저지에서 세 번째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14일 매나셋 노스쇼 대학병원에서 열린 뉴욕 힐링 콘서트에서는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가수 이상우 씨가 함께해 지난 가족사랑 등 그간의 삶의 얘기를 전하며 관객들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형아가 장애가 있어서 네가 커가면서 혹시나 네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네가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가족 중에 조금 우리하고 다른 조금 불편한 가족이 하나 생긴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이를 형아를 왜 주셨을까?
더 많이 가족끼리 사랑하라고. 에스더 재단의 하용화 회장은 자신의 딸 에스더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깊고 넓은 아이였는데 우울증으로 인해 아주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정신질환은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자리한 여러분들은 꼭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 회장은 이어 지난 시간 아픈 상처 속에 살았고 지금도 아프지만 아프다는 얘기를 터놓고 인정하는 것이 상처가 없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아프다는 것을 얘기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용기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주 저에게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던 그런 모습이 생생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모든 질병처럼 나 아파요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너 아프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커뮤니티를 만드는 바람입니다. 하용화 회장은 2년 전 우울증을 앓다 세상을 떠난 딸 에스더 이름을 따 에스더하 재단을 설립하고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지난 뉴저지에서 열린 힐링 콘서트는 잉그루드 병원 치앙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됐으며 이상우 씨의 힐링 콘서트와 정신건강의학 세미나 등도 마련됐습니다. 14일 열린 뉴욕 힐링 콘서트는 오늘 심층 취재 시간에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묶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저지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7일 통과된 뉴저지주 게스트 인상안의 서명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뉴저지 전역에서 게스세 인상이 시행됩니다. 이는 도로공사 등 많은 로드 프로젝트들을 이행하는데 기금이 부족했었던 뉴저지의회가 게스세 인상을 통해 바닥난 교통기금을 충당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게스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자 주지사는 뉴저지 전역에 내려진 도로 프로젝트 중단 명령을 폐지시키고 프로젝트를 재개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1일 게스세 인상안 시행 소식에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다수의 뉴저지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이 이슈가 되면서 미국에서 한 래퍼가 2년 전에 부른 노래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가수 YG의 노래 Meet the Flockes의 랩 가사에는 중국인은 은행 계좌를 믿지 않아 집에 보석 상자들을 놓고 있다고 말하며 행동대원과 운전자 그리고 도어벨을 누를 사람을 구해 중국계 미국인의 집을 털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의 중국계 미국인 사업자들은 이 노래에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를 들어 이 노래를 금지할 것을 FBI와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미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어제 크리스 곽 씨를 포함해 노래 금지와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유니온 스퀘어에서 벌였습니다. 이들은 YG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1월 본선거를 위한 뉴저지주 유권자 등록이 오늘 마감되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는 이번 본선거에서 대통령과 주 상하원, 시의원을 뽑는 투표뿐만 아니라 카지노 확장에 대한 주민 투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뉴저지주는 뉴욕주와 달리 온라인 등록이 현재 진행되지 않아 등록 서류를 다운로드 받은 뒤 타운홀의 우편 접수 혹은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주마다 달라 뉴욕주는 지난 10월 14일에 마감됐으며 커네디컷주는 오는 11월 1일에 마감됩니다. 시기상 완연한 가을에 다다랐지만 오늘 뉴욕의 낮 기온이 화씨 80도를 넘어서며 많은 뉴욕 시민들이 여름이 다시 돌아온 듯한 날씨를 즐겼습니다. 오늘 기온이 80도를 웃돌면서 이맘때 평균 기온보다 20도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상 기온으로 뉴욕 센트럴파크와 유니온 스퀘어 파크 등지에서는 늦가을 속에 따뜻한 날씨를 즐기려는 뉴욕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80도를 웃도는 따뜻한 가을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이번 주말 이후부터는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트라이스테이트의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져 시민들이 볕을 즐기는 한편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서는 가뭄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6일 미 가뭄 관리국은 뉴저지 버긴 카운티의 대부분 지역이 심각한 가뭄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강화된 가뭄 상태 경고로 저수지 등에 물을 퍼나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 가뭄 관리국은 현재 정말 자주 비가 내리는 가을이 되어야 하며 올겨울 역시 많은 양의 눈이 내려야 이 가뭄 위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가뭄관리국은 현재 정말 자주 비가 내리는 가을이 되어야 하고
올겨울 역시 많은 양의 눈이 내려야 이 가뭄 위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뭄관리국 측은 뉴저지 버겐카운티 이외에도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허드슨밸리, 커네디컷 등 인근 다수 지역에도 가뭄 경보를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17일부터 운전면허 신청 접수 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인 영사관 아이디를 신원 확인 서류로 정식 인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그동안 LA 총영사관이 발행하는 영사관 아이디를 유효한 신분 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영사관 아이디를 인정함에 따라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트럼프타워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약 200여 명의 여성들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의 대선 후보 반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맨해튼 트럼프타워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여성 2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안티 트럼프 소속으로 트럼프타워 앞에 앉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반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Trump is bigger than just one person. The people who are supporting him need to know that their behavior is unacceptable and that what they're doing is racism, it's white nationalism, and it's terrifying. 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여성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여성과 이민자에 대한 시각을 비판했습니다. You know, the Republican Party is continuing to endorse Donald Trump, and this is about whether the leaders of the party are going to put the country, are going to put women, are going to put Americans before their own party. 이날 시위 참가자 여성 200여 명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거주지이자 그가 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미드타운 트럼프타워 앞에서 30여 분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시위가 벌어지는 시각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콜로라도주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백악관 국빈 만찬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마지막 국빈의 주인공은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의 개혁 정치에 지지를 보내는 의미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윤나리 기자입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Mrs. Michelle Obama.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 마지막이 될 백악관 국빈 만찬에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를 초청했습니다. 렌치 총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어제 피렌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빈 만찬 초청은 양국의 굳건한 우정과 동맹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렌치 총리의 개혁 노력에 지지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By virtue of his progressive vision, his energy, the reforms that he's pursuing, which are sweeping, the bold vision that he has for Italy and the world. I think Matteo embodies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not just for Italy, but also for Europe. 현재 렌치 총리는 헌법 개정 국민 투표에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고 있어 이번 방미 행보가 렌치 총리를 정치적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오는 12월 4일 상원 의석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고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현행 양원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타개하고 정치적 안정을 꾀하겠다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렌치 총리는 국민투표가 가결되지 않으면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렌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그동안 위기 상황을 잘 벗어나는 좋은 모델이 되어왔다며 미국에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Ringrazio gli Stati Uniti d'America per lo straordinario supporto nella battaglia che l'Italia sta facendo nel nostro paese e a livello europeo per affermare un paradigma di crescita e non soltanto di austerity a tutti i livelli. Gli Stati Uniti sono un modello da questo punto di vista. 2008-2016 costantemente il vostro paese ha indicato la via su come uscire dalla crisi più grande del dopoguerra. 한편 오늘 있을 렌치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에는 교사로 재직 중인 렌치 총리의 부인 아니에세 렌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배우 겸 감독 로베르토 베니니, 지중해 난민의 관문인 람페두사 섬의 주시 리콜리니 시장,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에르마니, 리우 장애인 올림픽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베아트리체 비오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마리오 바탈리 셰프의 정통 이탈리아식 만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KBTV 윤날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이게 현지에서 고국 땅을 떠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발달 장애가 있는 큰 애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신가요? 뭐 집안에 우환들이 있으세요?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큰애가 지적장애가 있어요. 아십니까? 이제 대답 좀 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자.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우리 큰애를 처음 키울 때는 우리 애가 장애가 있어요 라는 말을 밖에 나가서 절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게 다 상처가 돼서 돌아오니까. 거꾸로 아픈 사람은 위로받아야 되고 아픈 사람은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공격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지적장애라는 건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자폐라는 단어 자체를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자폐가 뭐지? 몰랐죠.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유사자폐래요. 유사자폐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폐하고 유사하니까 그냥 유사자폐지. 그게 뭐냐면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런 병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이 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치료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그 비슷하면 다 유사자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기가 차가지고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집에 와버렸어요. 근데 집에 와 있다가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니까 찜찜한 거예요. 얘가 뭐 문제가 있어서 말을 이래 못하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진짜 이제 대학병원을 가게 되는 거죠. 큰 병원을 갔습니다. 물어봤더니 지식장애가 있대요. 와, 이게 이제 대학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전에는 언어 치료하는 그런 센터에 가서 얘기를 들은 거고 이번에는 병원에 딱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도저히 접수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노래 한 곡. 저기 보이는 너랑 찾지 오늘은 그녀의 세 번째 만남 많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휴인도에 날 비춰봐도 멀색한 내 모습이 너무 나타나 그녀를 만나는 고백이 떠져 장미고 머릿속에 가득한 그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따뜻한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나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그리고 거의 3년이 되네요. 2년 6개월 정도 이 에스더하 재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서 정말 저보다 많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재단을 통해서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저와 이 아픈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치유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저보다 더 아픈 사람이 저에게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좀 더 강해지고 또 상처가 아물어지는 걸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됐어. 야, 목까지만 보여줘. 야, 너무 많이 보여줘. 그러면서 저 둘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자식들 잘 크고 있는 모습 볼 때. 큰애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스승 같은 아들이고 작은 애는 기쁨이 뭔지 알게 해준 선물 같은 아들입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저지 데마레스트의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의 스쿨버스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한인을 포함한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펠리세스 파크웨이 남쪽 방면 11번 출구에서 어제 2시 5분경 발생했습니다. 이 버스에는 총 60명의 학생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스쿨버스는 10학년을 대상으로 필드 트립을 다녀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총 4대의 스쿨버스가 동원됐지만 이 중 2대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명의 한인 학생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일요일 오전 9시 반께 브롱스의 한 델리에서 점원을 칼로 찌르고 절도 행위를 일삼은 2명의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날 용의자들은 브롱스 컨콜스에 위치한 쉐리든 애비뉴 인근 165가의 한 델리 가게에 침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 속 유리창에 비친 한 손에 퀵보드를 든 남성이 델리 가게에서 칼로 종업원을 찌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용의자는 영상 카메라 속 남성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23살 종업원을 부타했으며 이들은 현금 $100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일요일 오전 퀸즈에서 길을 가던 한 여성을 강간하고 달아난 남성 용의자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아침 6시 22분께 퀸즈 호레이스 하딩 익스프레스웨이와 168가에서 일을 하기 위해 걷고 있던 51살의 여성 뒤에서
한 남성이 다가와 그녀를 바닥에 밀치고 강간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최근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계 여성으로 사건 당시 남성 용의자는 이 여성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졸랐습니다. 경찰은 이 강간 용의자 남성이 어두운 푸른색 또는 검은색 계열의 혼다 시빅을 타고 포레스트-하딩 고속도로 서쪽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완성이 된 몽타주를 공개했으며 35살에서 40세로 보이는 5피트 10인치의 신장을 가진 흑인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한편 사건 현장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이 동네는 매우 안전했다며 이런 사건이 터진 것에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퀸즈 메인스트리트에서 2명의 아시안계 남성이 한 남성의 머리를 구타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뉴욕시경이 영상 카메라 속 2명의 용의자 중 한 남성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월 10일 오후 10시 45분경 퀸즈 43-18 메인스트리트 뒤편에서 두 남성이 피해자인 26살의 남성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머리를 구타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이 2명의 남성 모두 20대 중반의 아시안계로 보고 있으며 어두운 계열의 상의와 하의를 착용했다고 전하며 이들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 웨인에서는 아무도 없는 집에 숨어 있다가 집주인이 들어오자 도망가는 한 남자가 감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제 3시 20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11살 소년이 집에 들어오자 1층 방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던 남성이 이웃집으로 달아납니다. 곧이어 이웃집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다만 집에 있던 감시 카메라에 용의자 모습이 담겨 경찰은 이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6피트의 신장에 보통 체격으로 약간의 수염을 기른 백인 남성입니다. 웨인 경찰 당국은 이 남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경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나소 카운티 인권국이 17일 청사에서 모임을 갖고 커뮤니티 모임에서 원할 경우 인권국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직업 기회나 기금 신청, 실업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커뮤니티들이 언어나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관련 세미나를 원하면 뉴욕 한인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18일 한국을 방문 중인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회장이 한국 시간 지난 13일 서울시에 위치한 암요양병원을 방문해 상호 업무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서울암요양병원은 각 지역 30개의 요양원과 적극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교육보건위원회가 지난 17일 플러싱 노스쇼어 메디컬 센터에서 뉴욕 한인회 합동으로 무료 독감 예방주사와 무료 내과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7명의 의료 봉사자들이 함께했으며 30여 명의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한국계인 조셉 윤 전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신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선임돼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조셉 윤 말레이시아 주재 미 대사가 새로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부로 워싱턴 DC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역시 한국계인 성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후임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경합주 15개 주 가운데 9개 주에서 우세를 보이며 선거인단 304명을 확보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 승리에 필요한 매직 넘버인 선거인단 과반 270명을 훌쩍 넘긴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서베이 몽키가 지난 8일에서 16일 15개 주 유권자 17,37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은 9개 주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네바다와 아이오와 등 2곳에서만 앞서 선거인당 138명을 확보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또 한 번 바뀔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을 세우는 기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1,500피트 이상의 이 빌딩이 다 완공되고 나면 1,700피트의 원 월드 트레이드에 이어 뉴욕시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딩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맞은편에 세워지며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된 미군의 유해가 실종 65년 만에 뉴욕으로 송환돼 가족묘지 안장됩니다. 타임즈 헤럴드 레코드는 한국전에 참가했다 실종된 윌리엄 비토 지오 바니엘로 일병의 유해가 확인돼 다음 달 뉴욕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오 바니엘로 일병은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 1950년 가족과 환송 파티를 한 뒤에 뉴욕 브루클린을 떠났으나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서비스인 시리를 강화하기 위해 카네기 멜론 대학의 머신 러닝 전공학자인 루스 살라쿠트니노프 교수를 AI 연구팀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살라쿠트니노프의 최신 연구들은 인간이 던지는 질문의 맥락을 기계가 더 잘 분별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8월 호주 인공지능 스타트업 트리를 2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낮 기온 82도에 머물면서 여름 날씨를 보여 공원엔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19일인 수요일도 기온이 오늘만큼 높아 매우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이날은 다소 구름 껴 볕이 강하지 않겠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3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3도, 섭씨 17도로 예측됩니다. 20일인 목요일은 온종일 구름 껴 흐린 가운데 약한 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20일인 금요일도 아침부터 잔뜩 흐린 날씨가 오후에 소나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5도, 섭씨 13도로 예측됩니다. 22일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기온이 많이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8도, 섭씨 9도로 예측됩니다. 포근한 가을 날씨는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8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인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